다항식의 연산 16번째 문제인데요. 자,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자, 요거하고 관련된 식은 a-b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면 a제곱 b제곱이 된다.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식입니다. 그죠? 자, 요 식을 이용할 건데 여기 있는 4 플러스 3을 요걸 a, 요걸 b라고 보세요. 그러면 요거에 필요한 것은 여기 4 마이너스 3인데, 그죠? 요게 4하고 3이라고 한다면 4 빼기 3이 되는데 4 빼기 3이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1을 4 빼기 3으로 본다면 4 빼기 3에 4 더하기 3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값은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다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곱하면 그러면 이것은 4의 4제곱에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다시 4의 4제곱에 3의 4제곱을 하게 되면 4의 8제곱에 마이너스 3의 8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뭐 설마 이거 구하라는 뜻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3의 8승 정도 되면 얼마나 되죠? 3의 4승이 9, 9, 81, 81이니까 81의 제곱이네요. 그죠? 81 두 번 곱해주면 되네요. 자, 어쨌든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뭐 간단히 하여라 하면은 요런 정도에서 멈춰도 되는데 객관식이라면 이제 산수 계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17인 원에 둘러싸인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에 내접한대요. 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이 내접한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원 안에 지금 직사각형이 내접을 하는데 직사각형에 지금 둘레의 길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넓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적당히 놓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두게 되면 자, 여기가 지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몇 도? 당연히 직각이 되겠죠.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직각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지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직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7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46이라 했는데, 자, 둘레의 길이란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길이. x가 2개, y가 2개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의 2배가 46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x 더하기 y는, 자, 23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xy 곱이죠. 자, 이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 제곱식에서 모양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2xy다 해서 x 더하기 y가 23이니까 이 값이 23의 제곱이 될 것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7의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죠? 자, 2에 xy 잡았으니까 xy 값 구하는 건 계산만 좀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8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 자, 요거 선생님이 앞에서 해줬던 겁니다. 그죠? 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자,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요 윗변의 넓이가 AB죠. AB, 곱이 요 윗변의 넓이인데 그게 2개니까 2AB가 되고요. 여기가 BC인데 요 옆면 넓이가 자, 이쪽에도 있으니까 2BC가 되고 자, 그 다음에 2CA가 되고 그죠? 그래서 요게 건널비입니다. 그러니까 건널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하라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A, B, C의 합인데 요 A랑 똑같은 게 4개. 그죠? 그 다음에 요 B랑 똑같은 게 또 4개. 그 다음에 요 C랑 똑같은 게 또 4개가 되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값이 48이다 이런 얘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주어진 거죠. 요 값이 12로 이렇게 주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대각선의 길이가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렇게, 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자, 대각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죠? 자, 이 거리를 얘기하게 되고요. 이 거리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라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돼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요거를 찾아내는 것은 완전제곱식이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 공식을 이용하는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의 ab, 2의 bc, 2의 ca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 12를 넣어서 12제곱 만들어주고, 자, 이 값이 54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찾는 답이기 때문에 건널비죠? 그러니까 12제곱 144에서 54만 빼주면 되겠네, 그지? 144 마이너스 54면 얼마예요? 자, 0이고, 90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90이다.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인데요. 자, 요 다항식은 3차식이에요. 그죠? 그것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자, QX하고 RX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2를 넣은 거하고, 그 다음에 RX에다 1을 집어넣은 것의 합을 구하라요. 자, 이것은 뭐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3X 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직접 나눗셈 하면 되겠죠?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어주고, 자, 직접 나눗셈 해본다면, 첫 번째 거를 보라 그랬죠? 자, 2x세제곱을 x제곱으로 나누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2x만 있으면 되겠죠? 요 1차식 같은 라인에 써줬습니다. 자, 곱해주면 2x세제곱 되고, 왜 또 안 나와? 나와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되고, 자, 빼주면, 자, 요거 지워졌고요. 요게 플러스 되죠. 뺄셈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되고, 자, 요거 플러스 되죠. 3x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x제곱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잡아주면 되겠죠.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빼주면요, 지워지고 3x에서 x 빼니까 2x 되고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래서 몫은 qx인데 몫이 2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x가 이제 몫인데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4가 됐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1차거나 상수거나, 그죠? 자, 이렇게 돼야 나눗셈이 잘 된 거예요. 자, 위식에다가 2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자, 4에서 1 빼니까 3 나오겠죠? 나머지에다가 x에다 1 넣으라 그랬으니까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차식인데요. 자, 여기 가운데 3차가 없다는 거 봐두시고요. 자, 이것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랍니다. 그때 다항식 A를 구하래요. 우리가 어떤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30쯤 된다고 칠까요? 자, 이것을 5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몫의 자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나머지의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가 몫의 자리고 요 자리가 나머지의 자리예요. 자, 근데 나머지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눈 수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게 이제 조건이죠. 자, 다항식도 정수의 나눗셈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수식적으로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뭘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몫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요 몫을 구하라 이 얘기죠. 그죠? 자, 몫을 구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이거를 보면 이거 직접 뭐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요게 몫이라 그랬군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거꾸로 써줘야 되겠다. 그지? 자, 일단 수식적으로는 자,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A로 나눴을 때 그냥 나눈 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몫은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양에서 지금 다항식 요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요 함수 요 네모에 해당되는 요 함수가 몇 차식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해서 그죠? 이거를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4차고요. 그죠? 여기는 2차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요걸 더해서 이게 나오려면 여기는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될까요?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다항식 a는 반드시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 다항식은 요런 형태의 모양인데 지금 이게 이제 2차식이라서 요게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1차식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1차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이것으로 나눴을 때는 이것이 몫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도 2차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할 때 얘기했었지만 요렇게 다항식의 나눗셈 형태, 그러니까 정수의 나눗셈 형태로 요렇게 썼을 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5 사이에 있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정수의 나눗셈과 완전히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을 나눗셈으로 했을 때 얘가 몫이 되면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1차가 되죠. 그러니까 1차는 상수보다는 크고 그죠? 그 다음에 2차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것도 나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나눴을 때 요게 몫이 되고 요게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자, 만약에 여기가 3차식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요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 그냥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자, 이쪽이 3차식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3차식이에요. 그런데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습니다.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3차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2차식일 거예요. 그죠? 2차식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여기는 1차식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상수항이 돼야 돼요. 요걸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요건 상수항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2차식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는 요게 상수항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몫이 될 수도 있어요. 요게 몫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게 몫이 되기도 하고요. 요것도 몫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자,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이제 몫의 자리가 되고 여기가 나머지의 자리가 되는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1차식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가 1차식이 됩니다. 또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거꾸로 1차식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몫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항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1차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몫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조금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그 나머지는 반드시 1차식이거나 상수여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곱셈 형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즉, 몫과 나머지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식은 유일합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것이 반대로 요 몫으로 나눴을 때를 생각했을 때, 몫으로 나눴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이 몫이 2차식인데 이 뒤가 상수항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몫이 1차식일 때 여기가 1차식이 되면 이것은 나눗셈을 거꾸로 이것으로 나눴을 때 이 1차식이 나머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것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1차식으로 나눈 것으로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이해가 될라나요? 그죠?
어쨌든 무조건 나눈 수, 나눈 것의 차수가 있죠. 나눈 것의 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몫의 차수가 있어요. 그죠? 몫의 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차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의 차수는 무조건 나눈 거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절대 1차식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이 좀 됐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요거는 좀 지우고, 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데, 거꾸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요게 되고, 거꾸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0이라고 해도 요것도 성립이 됩니다. 요게 2차식이고, 요것은 1차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직접 나눠주면 되겠죠? x 4제곱에 x 3x 지금 3차식이 없죠? 자, 3차식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3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5 잡아주고요. 자, 나눗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 수가 요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고요. 자, 여기 x 4승이니까 x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x 4승에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이 되죠. 자, 빼주면 여기서 x 세제곱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x가 되죠. 자,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x세제곱이니까 x가 있으면 되고요. 자, 곱해주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가 되겠네요. 그죠? 자, 빼주면 3x 지워지고 요게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5x제곱이 되고 요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위에서 마이너스 5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만 넣어주면 이제 나눗셈은 끝난 거예요. 자, 나머지는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바꿨을 때의 몫이기 때문에, 자, 몫은 여기서 이미 나왔죠? 그죠? 자, 이것이 우리가 찾는 요 몫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됩니다. 요 문제는 그 몫과 요 나누는 수와 몫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별표 쳐놓고 여러 번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잘 이해 안 가면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21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2차식이 0이다라는 게 주어졌고요. 여기 이제 이런 4차식 형태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불행히도 x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실근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근해 공식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이럴 때는 언제 이것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요 4차식을 요걸로 나눠요. 그러면 지금 2x 4제곱으로 시작되는 이 4차식을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4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존재하겠죠.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몫이 몇 차일까요? 자, 몫은 이거랑 곱해서 4차가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2x 제곱으로 시작되는 2차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것이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1차나 상수항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ax 더하기 b 형태로 볼 수 있겠죠. a가 0이라면 상수항이 될 거고 0이 아니라면 1차식이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있고 요거 우리가 요 식이 있으니까 직접 나눗셈 하면 몫과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값이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지워지죠. 그래서 이 값은 이 값하고 같다가 돼버려요. 그죠? 그때 요 x만 여기다 대입해주면 요 나머지를 요것의 전체 값을 구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요러한 아이디어로 요 값을 이제 요 전체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직접 나눗셈을 해볼게요.
자, 2x 4제곱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5고요. 자, 이제 좀 익숙해졌다 생각하고 조금 빠른 속도로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자, 얼마 있어야 돼요? 2x제곱 있어야 되죠? 그러면 2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요. 자, 빼면 요게 플러스가 되니까 x 세제곱이 되고요. 요게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네. 그 다음에 2x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얼마? x가 있으면 되겠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자, 빼면 지워지고 요거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요거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3x에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만 해주면 끝나겠네.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3x에 얼마예요? 플러스 3이네요. 그죠? 자, 빼주면 이거 다 지워지고 2가 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ax 더하기 b가 2가 돼요. 자, 그런데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어주면 이거 다 지워지고 전체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요게 유일하다는 것은 어떤 수를 b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된다면, 자,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잠깐 끊었다가 22번부터 갈게요.